1000만원 가까이 하는 강의, 500만원이 넘는 강의 등 수많은 고액 수업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몇몇 강사분들은 불법에 가까운 방법까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처참하죠. 강의 같은 거 무작정 돈 내고 듣지 마시고 유튜브부터 찾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구조지만 불법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하면 내 사업이 아니라 내 돈을 날려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합법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로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느끼셨듯이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청 오래되기는 했지만 한때 유튜브에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1000만원 가까이 하는 강의, 500만원이 넘는 강의 등 수많은 고액 수업들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처참하죠. 솔직히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강의들에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도 강의 같은 거 무작정 돈 내고 듣지 마시고 먼저 유튜브부터 찾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유튜브에는 예전부터 많은 정보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조금만 서칭하시면 유료급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몇 강사분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라면서 불법에 가까운 방법까지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남이 만든 상세 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또는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짝퉁 중국 상품을 들여와서 팔거나 그리고 통관 신고 금액을 낮춰서 원가를 줄이는 방식들 말이죠.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구조지만 불법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하면 내 사업이 아니라 내 돈을 날려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스마트 스토어가 돈을 못 버는 구조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판매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는 근데 단 하나였습니다. 불법적인 꼼수나 운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포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품만 많이 올리면 하나쯤은 팔리겠지.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상품을 등록하고 경쟁사 가격을 분석하고 광고를 돌리고 상세 페이지도 열심히 만들면 언젠가는 매출이 터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더 커지더라고요. 광고비는 계속 나가고 시간은 계속 쓰는데 판매는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열심히 안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뭘 먼저 봐야 할까요? 바로 상품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초보 셀러들은 보통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거 예쁜데, 이거 요즘 유행이라던데, 이거 다른 사람도 잘 팔던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업이 아니라 감에 의존하는 투자와 비슷합니다. 상품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지입니다. 검색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쟁 상품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고객들은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지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상품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스마트 스토어는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 스토어를 컨설팅하면서 가장 많이 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품 설명이 판매자 입장에서만 작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하게 입기 좋아요, 활용도가 높아요, 어디에서나 잘 어울립니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그런데 고객은 이런 문장을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고객은 자신의 고민이 해결될 것 같을 때 구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라면 두께감은 어떤지, 실제 핏은 어떤지, 키가 작은 사람이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 세탁 후 변형은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상세 페이지는 예쁜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고객의 의문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구매 전환율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입입니다. 구매 대행으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품은 된다. 이제 물량만 늘리면 되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장 조사도 했고 판매량도 확인을 했고 경쟁사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입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더 큰 자본을 가진 업체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제가 계산했던 마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제 것뿐이었죠. 적지 않은 금액을 손해를 봤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상품 하나에 내 사업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구조에 집중합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다른 상품을 찾을 수 있고,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 다른 유입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경쟁사가 들어오면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하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 상품이 무너지면 사업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스템을 만듭니다. 시장 조사하는 방법을 찾고, 상품을 발굴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를 운영하는 기준도 만들죠. 결국 돈을 버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분명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이나 꼼수에 의존하는 방법은 잠깐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닙니다. 광고도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걸 이해하면 같은 노력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상품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로그였습니다.